오늘 부분 개각은 예고돼 있었습니다만 외교장관 교체는 좀 의외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예상이 나오지 않았던 깜짝 인사였죠. 지금부터 그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의용 내정자는 북미 대화 성사시킨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외교장관 기용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안보실장을 맡으면서 당시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연계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는 강경화 장관이 사실은 커다란 역할을 못했다고 당시에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외교 문제의 중심이 좀 청와대에 있었는데 정의용 장관이 오면 외교부로 좀 옮겨갈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장관에 내정된 블링컨 장관이 훨씬 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보다 위상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제 청와대 대 백악관 라인에서 우리 외교부대 국무부 라인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새 행정부의 특히 이제 국무부 인사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기조가 유효할까요? 당분간은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미국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과의 청문회를 보면은 대북 정책을 상당히 열어놓고 보거든요. 예. 압박을 할 것이냐, 외교 프로세스를 이어갈 것이냐, 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기조가 대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단한다면은 자칫하면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열린 상황에서 미국과 조율해 나가겠다는 너무 고집을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무슨 깜짝 쇼로 남북 정상회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외교 프로세스로 돌아가서 대화를 모색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까지 발표된 가장 강력한 기조예요. 예.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토론 기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측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탑다운 방식이 잘못됐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 접촉부터 하나씩 짚어가겠다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열병식도 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결국 외교란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말과 글로서 나타나는 건데 최근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북한이 하는 말은 자기들은 핵보유국이고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블링컨 청문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의용 장관 그리고 김영진 안보실 2차장 기용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김영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북미국장을 할 때 국가안보보좌관 맡고 있는 제이크 설리반이 카운터파트 역할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정부에서 외교비서관을 했음에도 발탁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